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수열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시 정리하게 되면 뭐라고 하겠다? 규칙성이 있는 수를 나열한다라고 정의하겠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규칙성이 있는데 그 규칙성이 어떤 거냐에 따라 수를 나열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죠. 맞니? 자, 그런데 일단 제가 어떤 수를 써볼게요. 1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라는 숫자가 있고요.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예상되세요? 네. 몇씩 커지고 있어요? 3씩 커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리고 얘는 1이 있고요. 4가 있고요. 16이 있어요. 어떤 규칙성이 있어요? 4배가 되고 있다는 규칙성이 있죠. 맞니? 그럼 또 써볼게요. 어떤 규칙성이 있어? 3씩 작아지고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보여드리는 거는 덧셈에 대한 규칙성이나 곱셈에 대한 규칙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규칙성이라는 게 반드시 덧셈하고 곱셈에 대해 국한되어야 돼? 그거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내 마음대로 규칙성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우리가 규칙성을 정의할 수 있어요. 자, 1, 그 다음 거는 1, 1, 그 다음에는 1, 2, 그 다음에 1, 2, 1, 1, 2, 1 이런 식으로도 규칙성을 나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방금까지 단순한 덧셈과 곱셈에 대한 규칙성만 보다가 이런 규칙성을 보니까 뭐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죠. 그 규칙은 내 마음이야. 알겠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조금 더 간단한 규칙을 배우겠지만 사실 수를 나열하는 규칙성은 내 마음대로 정해도 돼. 그럼 얘는 어떤 규칙성이 있는 거냐면요. 자, 위에 있는 수를 봐봐. 숫자랑 그 숫자의 개수로 수열을 나열한 거야. 그럼 봐봐. 얘 무슨 뜻이야? 1이 하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얘는 뭐야? 1이 두 개 있다는 뜻이야.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위에 숫자가 1이 하나 있고 2가 하나 있다는 뜻이야. 괜찮아? 그럼 그 다음 건 뭐가 되겠어? 1이 두 개 있고 2가 하나 있으면 또 1이 하나 있는 거잖아. 괜찮니? 그럼 이 다음 것도 우리가 규칙성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에 나올 숫자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측할까? 자, 1이 하나 있네. 그 다음에 2가 두 개 있네요. 그 다음에 1이 몇 개 있어? 3개가 있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이게 어딨냐면요. 너네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 아니? 몰라도 되고요. 거기서 개미라는 책 아니? 거기에 나와 있는 실제 수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열을 개미 수열이라고 정의를 해. 이거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을 겁니다. 내가 늘 수열이라는 걸 설명할 때 이거부터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새 올해 교육과정에 이게 들어갔더라고. 선배들도 이거를 알고 있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수열을 나열할 건데 봐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열은 우리가 수학적인 식으로 나타내기엔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배울 수열은 규칙성이 있는 수를 나열할 건데 그 규칙성은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규칙성이 있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각각의 숫자들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숫자를 나는 다 항이라고 정의할 거야. 항.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첫 번째 있는 항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 첫째 항 또는 제1항 이렇게 부를 거고요. 옛날에는 초항이라고도 불렀어요. 이해됐니? 자,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편의상 제1항 혹은 첫 항이라고 정의할 거고 수학은 이렇게 한글로 말하는 것보다 당연히 뭐를 좋아해? 기호를 조금 더 좋아하죠. 그래서 이 첫 항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우리가 A1이라고 정의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항은 A2라고 정의하고 세 번째 항은 A3라고 정의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런데 우리가 항을 찾고 싶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규칙성을 모조리 찾아서 이거를 n이라고 하는 기호로 항상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가 되고 5를 대입하게 되면 다섯 번째가 되겠죠. 맞니? 그럼 결국은 이 AN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열을 나타내는 공식이 돼버리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우리가 그 수열을 나타내는 공식을 앞으로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겠다? 일반항이라고 정의하겠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떠한 일반항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새끼는 반드시 뭐에 대한 식이 되는 거야? n에 대한 식이 되는 거고요. 그 일반항에 대해서 n은 반드시 뭐만 들어갈까? 자연수만 들어갈 거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자연수라고 배우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문제 풀면서 저 n에는 0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분수나 소수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교육과정 상에서 여기 들어가는 애는 당연히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된다는 거야. 왜 자연수가 될까? 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항의 순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자연수만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만약에
풀이가 조금 빨리 된다고 해서 여기다가 0 대입하거나 분수 소수 대입하면 안 되긴 해. 알겠지? 근데 실제로 문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분수나 소수가 생각보다 좀 활용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준영아? 자, 그럼 준영아, 이 AN이라는 건 뭐에 대한 식이라고? n에 대한 식이라고. 이해됐니? 그런데 지금 제가 말했던 이 개미수열이라고 하는 건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불가능하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생각하기나 이런 문제에서 나오겠지만 실제 문제에서 이런 규칙성은 나오지 않아요.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수열을 배울 건데, 자, 방금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게 무슨 수열이야? 개미수열이죠. 맞니? 그러면 또 다른 수열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9가 있고요. 두 번째 9가 있고요. 세 번째 999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너네가 이거를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뭔지는 알 것 같아. 그치? 9가 몇 개 있겠어? 그치? 맞아요? 네 번째에는 9가 4개 있고 100번째에는 9가 100개 있겠죠? 그럼 계속 부르면 9999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새끼를 비둘기수열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 얘는 몇 번째 항이고 첫 번째 항이고 얘는 두 번째 항이고 얘는 세 번째 항이고 이렇게 쭉쭉쭉 나열하다 보면 우리가 n이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내는 무슨 항이 있을 거다? 일반항이 있을 거다. 그럼 일반항을 구한 시점에서는 나머지 항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 이제 우리는 자연수를 대입만 하면 되니까. 괜찮아? 따라오셨어요? 이영아 어디 봐? 어디 봐? 날 봐야지. 날 봐야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규칙성을 한번 찾아볼까? 9가 늘어나는 걸 어떻게 규칙성을 만들지? 그럼 이렇게 변형해보자. 얘는 10에서 1을 뺀 거죠. 얘는 100에서 1을 뺀 거죠. 얘는 1000에서 1을 뺀 거죠. 근데 방금 말했던 10, 100, 1000이라는 게 결국 뭐의 거듭제곱이야? 10의 거듭제곱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n번째에 해당하는 거는 10을 n번 거듭제곱 한 다음에 1만큼 빼면 되겠구나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한 거야?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직접 찾은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근데 이거를 변형해서 어떤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3, 3, 3. 그럼 3, 3, 3. 그럼 봐봐. 이거는 지금 너네가 보고 있는 이 비둘기 수열을 몇 등분한 거야? 3등분한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것도 일반항을 찾으러 가면 어떻게 돼? 자, 3분의 1에 10의 n제곱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추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제가 방금 이미의 수열을 하나 써볼게요. 자, 1 썼어, 2 썼어, 3 썼어, 4 썼어.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그치? 우리가 지금 1, 2, 3, 4라는 걸 보는 순간 믿음이 생기죠. 이 새끼는 일씩 커지는 숫자 또는 자연수를 정의할 수 있겠구나.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물음표에 들어간 숫자를 뭐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얘가 5가 될 거다라고 추측은 하고요.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추측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수학적인 관점에서 얘를 봤을 때 1, 2, 3, 4 다음에 무조건 5가 될 거다?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내가 일반항을 찾아볼 건데 그 이 녀석을 나타내는 식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n이라고 하면 돼. 그치? 맞아요? 근데 수의 규칙성이라는 건 사실 되게 무궁무진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이거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 이렇게 해볼게. 그럼 저 식에는 1, 2, 3, 4를 딱 대입했을 때는 1, 2, 3, 4가 되죠. 근데 5를 대입하는 순간 저 새끼가 5가 돼?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인간이 보는 편협한 시선으로 일반항을 바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수열의 규칙성은 3개 정도에서 4개 정도로 보고 일반항을 판단해서 사실은 이제 상관은 없다는 거야. 이거는 솔직히 학교 선생님 이렇게 되잖아? 이건 그냥 대놓고 너네 놀리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보는 규칙성을 지금 파괴해버린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를 보고 얘를 찾아라 이건 상관없잖아요. 그치?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치? 근데 1, 2, 3, 4, 5, 6, 7, 8 해놓고 이런 식 주게 되면 이건 나쁜 선생님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규칙성을 파괴할 수는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배우는 수열 자체는 뭐만 할 거냐면 덧셈에 대한 규칙성 그리고 뺄셈에 대한 규칙성만 배울 거야. 얘들아, 근데 우리는 이미 중1 때 정수와 유리수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더하기나 빼기나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 알고 있죠? 맞아요? 양수를 더한다, 음수를 더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쵸? 그럼 결국 우리는 뭐에 대한 규칙성만? 덧셈에 대한 규칙성만 오늘 연구하고 치고 빠질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열을 배울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건 뭐라고 했어? 덧셈에 대한 규칙성만 배울 거라고 했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열은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등차수열.
자, 그럼 등차 수열이 뭐냐? 등호할 때 등이야. 같다는 거야. 차가 뭐야? 차이가 같다는 거야. 이해되니? 수열인데 차이가 같은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럼 아까 내가 아까 13579 했던 거 기억하죠? 어떤 숫자만큼 커진다고 했어? 이씩 커지는 숫자고 항상 일정하게 커지잖아. 그치? 그걸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아까 내가 1, 3, 5, 7, 9 이렇게 했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숫자는 지금 몇씩 커지고 있다고? 얘도 플러스 이만큼, 얘도 플러스 이만큼, 얘도 플러스 이만큼, 얘도 플러스 이만큼이야. 자, 그러면 나는 만약에 100번째를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일을 계속 100번 더 할 거야? 아니야. 우리의 목적은 뭐다? 결국은 주어진 힌트를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게 목적이고 그 일반항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우리 결과적으로 뭐를 찾아야 돼? 일반항이라고 하는 AN이라고 하는 거를 뭐에 대한 식으로?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 첫 번째 목적이다. 알겠지? 근데 그 전에 이 숫자들 아까 뭐라고 했어? 항이라고 했죠.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치? 그러면 이 똑같은 크기만큼 커지는 숫자도 우리가 이거 커지는 숫자라고 정의하지 않고 알파벳으로 정의하겠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 같은 숫자만큼 커지는 거를 한글로는 앞으로 공차라고 할 겁니다. 공통된 차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알파벳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D라고 할 겁니다. D. 우리 D라고 하는 거를 사실 우리 에코쌤이나 핑크쌤이랑 수업할 때 봤죠?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D라고 했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 D는 꼭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아니다라는 것만 조금 기억하자. 알겠지? 자, 그러면 봐봐. 봐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정의할 거잖아요. 그치? 그쵸? 근데 유일하게 첫 번째 항만 저 1을 뗄 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이자 그냥 A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유일하게 몇 번째만? 첫 번째만. 자, 그럼 이 두 번째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항에다가 뭐를 더한 거야? B를 하나 더한 거야. 괜찮니? 집중하셔야죠. 자, 그 다음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한 거고요.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세 번 더한 거고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네 번 더한 거야. 이해되니? 근데 이 녀석의 정체가 얘는 뭐야? A1이라는 거고 A2라는 거고 A3라는 거고 A4라는 거고 A5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너네가 이거 보는 순간 느끼는 건 뭐냐면 봐봐.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해서 공차를 5번 더하는 게 아니야.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네 칸을 움직인 거잖아. 그치? 만약 너네가 보고 있는 이 자연수보다 하나 작은 것만큼 공차를 더했다라는 거야. 괜찮아?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준영아 몇 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일반항의 기준을 항상 누구로 보겠다? 일단 첫 번째 항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봐봐. 네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했니? 세 번 더했죠? 맞아요? 자, 그럼 내가 10번째 항 구하고 싶어. 그럼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돼? 10번이라고? 아니야. 하나 빼야 돼? 9번이야. 알겠니? 그럼 결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n번째는 공차를 더할 건데 몇 번 더해야 돼? n번 더해야 돼? 아니지. n-1번만큼 더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찾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라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라는 건 뭐야? 첫 항이다. 자,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건 뭐다? 공통된 차이가 있는 공차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첫 항과 공차가 있으면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자, 이 식을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의는 했지만 왜냐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차라는 게 얼만큼 차이 나는지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단순하게 볼게. 그럼 내가 은성이한테 물어볼게. 은성아, 10번째 항에서 4번째 항을 비교했을 때 공통된 차이, 공차가 몇 개만큼 차이 날까? 그러니까 너가 봤을 때 10번째랑 4번째랑 공차가 몇 개만큼 차이 날까? 그래. 그럼 4번째랑 10번째랑 몇 칸만큼 차이 나? 6칸만큼 차이 나죠. 그게 공차의 개수야. 봐봐. 우리 얘를 어떻게 정했지? 5번째 항을 첫 번째 항 기준으로 4칸만큼 차이 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보자. 두 번째랑 5번째를 비교해보자. 그럼 두 번째랑 5번째는 몇 칸 차이 나? 한 칸, 두 칸, 세 칸 차이 나죠. 많이? 그러면 요 항과 요 항의 차이가 결국 공차의 개수가 된다는 뜻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럼 이녀가 봐봐. 자, 10번째에서 4번째를 비교하고 싶어. 얘는 몇 칸만큼 차이 나? 6칸만큼 차이 나죠. 그게 뭐의 개수? 둘을 뺐을 때 생기는 공차의 개수가 된다.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몰라도 돼요. 알아야죠, 사실. 됐습니까? 그럼 또 해볼게. 자, 이번에는 내가
21번째에서 13번째까지 차이를 알고 싶어. 그럼 현호가 몇 칸만큼 차이나? 8칸. 근데 그 칸이 무슨 뭐라고 하겠다? 공차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내가 지금 아까 뭐를 정의했냐? 일반항을 정의했잖아. 이 일반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뭐가 공차라는 게 n-1개만큼 차이 난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이거를 내가 첫 번째 항을 이항해 볼게. 첫 번째 항을 이항하게 되면 AN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을 뺐을 때 봐봐. 내가 이거 두 개 보는 순간 뭐라고 했어? 공차가 몇 개 차이 나는지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준영아 공차라는 게 몇 개 차이 나는 거야? n-1개만큼 차이 난다. 이게 이런 의미라고 되는 거야. 너네가 단순하게 얘를 일반항을 외우는 게 아니라 각 항과 각 항의 차이가 그 공차가 몇 개만큼 차이 나는지 그걸 판단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내가 아까 말했죠. 오늘 수업 되게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이 공식만 가지고 문제는 다 풀어요. 근데 이 공식만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너네가 모의고사에서 2점짜리를 풀든 3점짜리를 풀든 4점짜리를 풀든 얘로만 풀어야 돼. 그럼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생각의 확장이 좁아져요. 수학에서 근해 공식을 썼어. 우리는 그 근해 공식에서 뭘 찾아? 루트 안에는 판별식이 있어. 2a분의 마이너스 b는 이차함수의 추계관 공식이야. 이런 식으로 개념을 확장하잖아. 그치? 근데 너네가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등차 수열의 개념을 확장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게 되게 단순해져요. 풀이가 되게 단조로워져. 그럼 풀이가 단조롭다는 건 나중에 가면 갈수록 풀이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지. 그치? 왜? 너네는 생각이 좁아졌거든. 공식만 쓸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첫 번째 개념 확장은 뭐다? 우리가 항과 항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사실은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제 물어봐. 선생님, 그러면 얘가 굳이 첫 번째 항이 기준이 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지. 굳이 첫 번째 항일 필요는 없잖아. 그치? 맞아? 그럼 내가 얘를 AN이라고 하면은 빼기 AK라고 해보자. AK라고 해보자. 자, 그럼 얘는 공차가 몇 개만큼 차이 나는 거야? n-k 개만큼 차이 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얘를 이제 이 항에서 한 번 더 개념을 확장하게 되면 AN이라고 하는 거는 AK 더하기 공차에 뭐가 돼? n-k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교과서에서는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첫 번째 항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공차의 개수를 판단해서 일반항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예시를 들면은 그래 난 이건 사실 지워요. 왜? 너네가 이거를 마음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 공식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찾아볼게. 자, 그럼 이제 너네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자, 네 번째 항이 28이야. 작은 걸로 보자. 10이라고 할게요. 임의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이 16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너네가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 봐봐. 교과서대로 풀어볼게. 교과서대로 풀면 이렇게 돼.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가 3개 차이 나니까 10.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가 6개 차이 나니까 16. 너네 이거 보는 순간 본능처럼 무슨 방정식? 연립방정식 할 거라고. 그럼 너네 문제풀이는 항상 연립방정식으로만 끝나요. 알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다? 내가 원하는 게 뭐라고 했어? 몇 개만큼 차이 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치? 맞아? 진홍아, 그러면 네 번째에서 일곱 번째는 몇 개 차이 나? 3개 차이 나잖아. 그러면 공차라는 게 3개 차이 나고 이거는 6이겠구나. 이걸 너네가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연립의 과정을 바로 생략하지 않았어? 그치? 그럼 뭐가 돼? D는 뭐가 돼? 공차가 2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일반항을 구하라고 해. 그럼 일반항을 구하라고 해? 그럼 만약에 너네가 교과서대로 푼다고 해보자? 그럼 항상 뭐가 필요해? 항상 너는 첫 번째 항이 필요한 거야. 근데 얘들아, 내가 아까 말했죠? 일반항을 정의하는데 꼭 첫 번째 항만 필요해? 아니야. 네 번째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일곱 번째부터 시작해도 돼. 자, 그럼 준영아, 몇 번째로 시작할까? 그래, 일곱 번째로 시작해보자. 그럼 봐봐. 일곱 번째 기준으로는 공차가 몇 개 차이나? n-7 이렇게 차이 나겠죠. 그치? 여기다가 내가 뭐를 대입해도 일곱 번째 항 대입하고 공차 대입해서 전개해도 이거에 대한 답은 이 공식으로 풀었을 때랑 반드시 똑같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얘가 2n에 마이너스 14니까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습니까? 얘들아 4 대입하면 8 맞죠? 10 맞죠? 자, 7 대입하면 16 맞죠? 그쵸? 이해되셨습니까? 자,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됐어요? 너네가 책에 나온 것처럼 항상 이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 항으로 너네 머리를 가둬놓지 말라고요. 확장하시라고요. 첫 번째 항이 아니어도 우리는 공차를 찾을 수 있고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 자,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어쩔 수 없죠. 이렇게라도 구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알긴 알아야겠죠. 괜찮아요? 근데 나는 너네를 여기서 확장시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알겠지? 자, 봐봐. 내가 첫 번째 했던 것처럼 a 플러스 3d
a 플러스 6b 해서 연립하게 되면 그거가 더 지지부진하겠죠. 그쵸? 맞아? 이런 거를 내가 확장시켜주고 싶었다는 거야. 따라왔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일반형을 또 정리했을 때 자꾸 썼다 지웠다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항 a라고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더하기 d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아니? 내가 얘를 정리해볼게. 정리하게 되면요. dn 더하기 a 마이너스 d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물어볼게. 얘들아, 이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은 변수가 n이야, a야, d야? 변수. 변수. n이 변수죠. n에다가 우린 뭘 대입할 거니까? 자연수를 대입할 거니까. 그치? 맞아? 그러면 내가 민혁한테 물어볼게. 민혁아, 그럼 n은 몇 차식이에요? 1차식. 너네 최근에 배웠던 게 몇 차함수지? 2차함수야? 1차함수죠. 맞아? 물론 원의 방정식 배운 친구도 있겠지만, 그치? 1차함수죠. 그럼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랑 똑같다? 1차함수의 개념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준영아, 원래 n 대신에 x가 들어갔겠고 an 대신에 y가 들어갔겠죠. 맞아? 그런데 우리가 이 미지수 1차식 앞에 들어가 있는 n을 1차 함수로 정의하게 되면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 기울기라고 부르죠. 맞니? 오케이. 자, 그러면 공차라고 하는 거는 1차 함수 개념으로 뭐로 보시면 되냐? 기울기라고 보셔도 상관없다는 거야.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a-d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민서야, a라고 하는 거는 몇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이죠. 그럼 봐봐, a에다가 d를 더하니까 비로소 두 번째 항이 된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봐봐, a-d네? 그럼 얘는 내가 0번째 항이라고 정의하겠다. 선생님 자연수만 대입한다면서요. 그치? 서술형에서는 안 되겠죠. 내가 너네 머리 확장시킨다고 했잖아. 그치? 많이? 근데 이 a0이라고 하는 거는 진웅아, n에다가 0을 대입할 때잖아. 그치? 1차 함수 x에다가 0을 대입할 때 생기는 걸 우리 무슨 절편이라고 해? y절편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럼 결국은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랑 1차 함수랑 개념은 같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봐봐. 내가 이런 일반항을 써볼게. an이라고 하는 거는 3n 플러스 2라고 해보자. 1 대입하면 5, 2 대입하면 7 이렇게 되는 숫자죠. 맞습니까? 5에서부터 30 커지는 수열이야. 괜찮아? 다시 한번 5에서부터 30 커진다고. 이해되니? 자, 그럼 이거를 1차 함수로 바꾸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3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여기도 1부터 대입하게 되면 옆에 있는 수열하고 똑같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열과 함수의 차이는 뭐냐? 대입하는 숫자가 다르다는 거야. 그치? 얘는 무조건 뭐만 대입할 거지, 우리? 자연수만 대입할 거잖아요. 그치? 자연수만 대입할 거기 때문에 1 대입하면 좌표가 여기, 2 대입하면 여기, 3 대입하면 여기, 4 대입하면 여기 이런 점들을 막 찍었을 때 결국 뭐가 돼? 함수라는 자취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로 이루어져 있는 단순하게 자연수의 순서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좌표가 되는 거고요. 그쵸? 얘는 뭐야? 분수, 소수, 양수, 음수 다 대입하니까 직선이라고 하는 형태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너네가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를 그냥 얘는 1차 함수다라고 해도 돼, 안 돼? 그냥 돼요. 물론 똑같진 않겠죠. 왜? 자연수만 대입할 거니까. 그럼 이제 시선을 조금 바꿔보자. 우리 아까 네 번째 항을 10이라고 하고요. 7번째 항을 뭐라고 했어? 16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1차 함수인 거야. 몇 컴마 몇? 4,10. 몇 컴마 몇? 7,16. 그럼 너네 1차 함수 구할 수 있지 않니? 기울기 찾을 수 있잖아. 그 기울기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다? 공차가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돼? 야, 너네 이거 함수라고 생각해보자. y는 3만큼 증가했고 6만큼 증가했어. 그치? 어떻게 돼? 2x 벌써 되는 거야. 근데 4 대입해서 10 돼야 되니까 플러스 2 끝났죠. 근데 이렇게 일반항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를 AN이랑 N으로 바꿔주는 작업까지 해주면 좋겠죠. 애초에 바로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죠. 어때? 이렇게 확장하니까 얘를 굳이 외우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알겠구나. 그치? 괜찮아요? 우리는 생각을 확장하자는 거야. 덧셈에 대한 규칙성. 이 규칙성을 이용해서 규칙성이 있는 식을 찾고 싶다라는 거잖아. 왜 공식에 의존하려고 해? 그치? 10번째가 주어지는 100번째가 주어지는 규칙성은 일정하잖아. 그치? 맞아? 따라오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확장을 하자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이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를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하자? 이렇게까지 확장하자.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까지 확장하자. 그 대신 얘는 n은 뭐가 돼? 자연수를 대입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여기서 X는 뭐를 대입해? 사실은 실수를 대입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가든 상관없어. 내가 아까 말했던 숫자와 숫자의 차이로 공차를 판단하는 것도 괜찮고, 이거를 순서쌍으로 봐서 뭐 해도 1차함수꼴을 만들어도 좋고 다 상관없어. 모든 방법을 열어놓고 너네가 썼으면 좋겠어. 알겠지? 단 정말로 이 공식을 봐서 첫 번째 항 구하고 공차 구하고 대입하고 전개해서 찾아야지 라는 건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따라하니? 자, 그러면 너네가 실제로 못 풀면 이 새끼가 말한 거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거야. 그래도 연습하세요. 알겠죠? 왠지 알아? 외우면요 안 남아요. 그냥 수학은 특히 너네가 이거를 변형하고 응용할 줄 알아야 기억이 더 나고. 알겠지? 물론 문제에 따라서 이 개념을 써먹을 때가 있고 그냥 공식처럼 쓸 때도 있겠지. 물론 그치? 맞아?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네가 해봐야 더 성장한다고요. 사실 내가 말했던 거 사실 어디서 끝난 거야? 여기서 끝난 거야. 근데 너네 그러고 싶지 않다고. 알겠죠? 확장하자고. 괜찮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개념은 뭐를 볼 거냐? 제가 안 봐도 돼요. 등차 중항이라는 겁니다. 등차 중항.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책 보게 되면 등차 중항이라는 게 정의가 뭐냐면요. 이거야. 자,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다. 자, 우리 이전에 이차함수 공부했었잖아. 이차함수 살짝 봐볼게. 이차함수. 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교점이 하나는 4고 하나는 뭐 20이라고 해볼게. 그럼 우리는 이거 보자마자 늘 했던 게 뭐야? 물론 이차함수를 정의하기도 했지만 추계방 정식을 찾았잖아요. 그치? 추계방 정식은 항상 저 교점의 무슨 값이라고 했죠? 평균값이라고 했죠. 뭐라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럼 여기 값은 우리 너네 구할 수 있죠. 뭐 하면 돼? 더해서 나누기 하면 돼. 몇이야? 12야. 12죠? 그럼 봐봐. 4, 12, 20. 몇씩 커지고 있어? 8.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평균값을 말하는 거야. 평균값. 덧셈에 대한 혹은 뺄셈에 대한 규칙성이 있다면 얘네들의 평균은 뭐가 될 거다? 반드시 가운데가 될 거다. 따라오셨어요? 자, 그럼 이거야. 자, 내가 얘를 그냥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한다면 그냥 교과서적으로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정하는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C 나누기 2는 그냥 B가 된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야. 알겠니? 존나 단순하죠? 단순하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걸 확장하자라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여기 우리 이차함수에서 추계방 정식 찾을 때 평균값 찾았던 거 기억해요? 그치? 근데 우리는 늘 배우는 게 뭐야? 2차 함수는 추계방 정식을 기준으로 늘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걸 배우잖아. 그치? 맞아? 그럼 내가 준영아 여기다가 만약에 8을 적었어. 그럼 여긴 몇이 될까? 12가 14가 되겠 14가 아니야? 16가 아니야? 다 틀려. 다 틀려. 그럼 준영아 여기를 내가 2라고 해볼게. 그럼 여긴 몇이야? 21점. 이해됐니?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교과서를 기준으로는 연속된 3개의 수열만 바라보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썼다는 거야. 첫 번째 뭐라고 할까, 이영아? 3? 그 다음 자 뭐라고 할까? 5. 아유, 아까부터 2씩 커지면 짜치잖아. 8. 1씩 커질래. 더 짜치게 됐네. 4, 5, 6, 7, 8, 9, 10. 몇 개 썼니, 지금? 7개 썼죠, 그쵸? 그럼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말하는 이 등차충 항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연속된 3개의 숫자를 가지고 얘랑 얘의 평균은 뭐가 될 거다? 요 놈이 될 거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런데 잘 봐봐. 지금 7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한 칸씩 벌어졌잖아. 그치? 근데 5하고 9는 몇 칸씩 벌어져서? 왼쪽 오른쪽 2칸씩 벌어졌잖아. 그치? 그럼 결국은 2칸씩 벌어진 거의 평균도 뭐가 돼? 누가 돼? 7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3칸씩 벌어진 4하고 10의 평균도 뭐가 돼? 반드시 7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등차중앙이라고 하는 이 평균값을 여기까지 확장해야 된다는 거야. 책에서 뭐라고 돼 있냐? 연속된 세 수열에 대해서 가운데 값은 양쪽의 평균값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가운데 값이 평균값이 되는 건 맞는데 같은 공차만큼 벌어진 거라면 우리는 그 두 개의 숫자의 평균은 반드시 가운데가 될 거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 말한 게 어려운 거 아니고 당연한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똑같은 규칙성을 가지는 합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뭐에 대해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만 규칙 찾을 거야.
아까 내가 처음에 설명할 땐 그지 같은 것도 많았잖아. 그치? 맞아? 막 지수법칙도 기억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 우리 뭐만 알면 돼. 덧셈하고 뺄셈에 대한 것만 알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고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알겠지? 자, 지워도 될까요? 휴식 타임. 네, 책 피세요. 네. 나 요새 수업 때 쉬는 시간 잘 안 주는 거 알잖아. 책을 안 주셨는데. 앉아서 주세요. 지금 안 줬구나. 미안하다. 양아치였네. 네. 다음 주에 책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네.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DF 안 써야지. 오랜만에 또. 왜냐면 수업에 여유가 있잖아. 그치?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자. 001번. 잘 봐. 자, 제가 하는 거 잘 봐요. 알겠죠? 풀이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갈까, 따르게 갈까 고민 많이 하지만 나는 아마 공식을 대입해서 쓰는 방법은 웬만하면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공차가, 이거 문제가 쉬운 거야. 왜 공차가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공차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 등차 수열인 AN에 대해서 다섯 번째 항이 뭐라고 돼 있어? -5라고 돼 있잖아. 그치? 얘들아, 그럼 너네가 만약에 이걸 공식대로 풀게 된다면 어떻게 가냐면 그럼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항에서 공차가 4개만큼 필요하니까 D를 대입해서 첫 번째 항을 구한 다음에 일반항을 찾는단 말이야. 괜찮아? 근데 우리 그러지 말자. 다섯 번째 항이어도 우리는 일반항 찾을 수 있다라고 했죠. 앞에 봐. 자, 그러면 다섯 번 봐봐. n번째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다섯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가 몇 개만큼 차이 나는 거야? n-5개만큼 차이 나는 거라고. 이거 괜찮니? 동현이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 이거 다섯 번째 항 대입하면 -5. 그 다음에 공차 대입하니까 -2. 그 다음에 n-5. 소장이 괜찮아? 자, 그럼 이거를 뭐 하게 되면, 자,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 -2n에다가 +5가 되죠. 1차식 나온 거 확인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야? n 대신에 뭐를 대입했을 때, k 대입했을 때 -51이 되는 거를 찾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n 대신에 뭐 대입하면 돼? k 대입하면 되겠죠? 이거 그냥 뭘 풀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1차 방정식 풀라는 거잖아요. 그치? 맞니? 자, 그럼 대입하게 되면 -2k에다가 +5라는 건 뭐가 돼? -50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2k라고 하는 거는 56 이렇게 되겠지, 준영아. 맞아? 그럼 따라서 k는 몇이야? 28 이렇게 되겠죠. 51이 아니에요. 응? 41이야? 네, 알아서 바꿔주세요. 자, 41이면 어떻게 돼?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41이고 -41이면 몇이야? 46이죠, 그쵸? 그럼 23이 되겠네. 다음 몇 번이니? 2번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얘들아, 지금 첫 번째 항을 구하지 않고 일반항을 정의한 거 이해돼? 근데 이 원리가 다 뭐라고? 항과 항 사이에 공차의 개수가 몇 개 차이 나냐, 그걸로 다 끝난 거잖아. 그치? 나 지금 공식 전개사항 없어. 그쵸? 이걸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 보면은 첫 번째 봐봐. -A1에다가 A2 이렇게 돼 있고요. -A3 더하기 A4 이렇게 되죠. 뒤에 생략할게. 잘 봐. 이거를 너네가 일반항의 공식을 써서 풀려면 더 어려워져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등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 항과 항 사이의 공차의 차이라고 했잖아. 그치? 준영아, 봐봐. 자, 얘 첫 번째랑 두 번째 뺀 거잖아. 그치? 공차 몇 개 차이나? 공차 몇 개 차이 난다고? 한 개 차이나? D야? 얘 D야. 확인했니? 그러면 준영아, 얘는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뺀 거잖아. 그치? 얘도 뭐가 돼요? D가 돼요. 자, 근데 항 봐봐. 몇 번째까지 돼 있어? 30번째까지 돼 있잖아. 그치? 그럼 봐봐. 두 개를 더해서 공차가 됐잖아. 그치? 그럼 공차가 몇 개 있는 거야? 15개 있는 거죠. 그쵸? 그럼 걔 의미가 뭐야? 15D는 90이 되는 거죠. 15D는 90. 그럼 벌써 공차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이거를 정말 공식처럼 풀잖아? 등차 수열을 공식처럼 배우잖아? 이거를 그냥 보자마자 공차라고 생각을 못해. 항이 나왔네. N, 2, 1, 3 대입하자. 이 시절 떤다고요.
그치?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빼면은 결국 D 나오겠지, 그치? 근데 내가 원하는 게 그런 풀이가 아니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 3번 빼자. 로그를 안 배웠으니까. 물론 배웠지만, 여러분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네. 자, 3번 빼시고요.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좀 많이 클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그럼 너네가 볼게. 자, 얘들아, 이 개념을 내가 그냥 1차함수를 활용해 볼게. 앞에 잠깐 봐봐. 자, 어떤 1차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1차함수가 그래 3x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기울기가 3이고 증가량이 x가 1일 때 y가 3이죠. 그쵸? 맞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 x에다가 2x를 대입했고 요 x에다가 6x를 대입했어. 각각 이렇게 대입했다고 해보자. 이해됐니? 그러면 첫 번째 거는 6x가 되고 두 번째 거는 18x 이렇게 되잖아. 이해됐니? 근데 이걸 수열 버전으로 얘기해보자. 수열 버전으로 얘기하게 되면 봐봐. 얘는 무슨 울기? 기울기인데 우리가 이거를 공차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내가 변수를 배수하면 그 배수만큼 뭐도 늘어나? 공차도 늘어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자, 굉장히 쓸게. 뭐라고 돼 있냐? 1번항이 3n인데 뭐라고 돼 있어? 얘가 공차가 마이너스 6이래. 마이너스 6n에다가 여기는 몰라 우리가. 맞아요? 몰라?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 우리는 4n에 대해서 여기 있는 공차를 찾고 싶다라고 문제가 지금 제시를 하고 있잖아. 여기 보여 지룡아? 자 그럼 봐봐. 잘 봐. n 대신에 3n이 들어갔을 때 공차가 마이너스 6이었잖아. 그치? 맞아? 그럼 내가 방금 말했던 거를 좀 활용하면 그럼 an이라고 하는 거는 공차가 몇이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니? 그러니까 얘가 늘어난 배수에 따라 공차가 그 배수만큼 늘어난다고 줄기도 하고. 이해됐니?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돼? 마이너스 2n에다가 더하기 뭐가 되고 네모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근데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거는 이 공차를 가지고 얘 공차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몇이 되겠어? 마이너스 몇이 되겠어? 8. 마이너스 8이 되겠지. 이해됐니? 이런 개념을 너네가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거 모르잖아. 뭐해? 일반항 써가지고 뭐 n 대신에 막 3분의 1 n 이 시절 떤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결국은 얘는 몇 차식이다? 1차식의 배수의 관계야. 알겠지? 3씩 커지니까 3 얘는 뭐야? 6의 배수인데 음순도잖아. 그치? 6씩 커지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만 빼고 이 숫자는 6의 배수라고 할 수는 없죠. 여기 상수함이 있으니까. 그치? 그런데 6의 배수 꼴처럼 6씩 커진다 혹은 6씩 작아진다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치? 맞니? 근데 그 배수를 결정하는 거는 여기 미지수의 n에 달려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센스가 있는 친구는 그냥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몇 분의 몇 곱해? 3분의 4 곱해버리겠죠. 맞아?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알겠죠? 얘를 보고 n에 대한 공차를 찾고 그 공차를 찾아서 4n에 대한 공차 찾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조금 책이랑 다르지. 자, 책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4n 플러스 3이라고 돼 있잖아.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상수항을 바꾸는 거지 배수를 바꾸는 건 아니야. 알겠죠? 예를 들어봐. 자, 내가 여기 3x에다가 x 대신에 6x-6 대입한다고 해서 얘가 앞에 기울기에 변화를 줘? 변화를 안 주잖아. 그치? 맞아, 준영아? 그러니까 여기다 봐봐, 준영. n 대신에 4n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한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여기다가 봐봐, 얘들아. 그래. 마이너스 2n 플러스 네모인데 내가 여기다가 4n 더하기 3을 한다고 해서 얘 때문에 얘가 변하진 않아요. 얘랑 얘랑만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에 있는 4n 플러스 3의 플러스 3을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뭘 판단할 때는? 공차를 판단할 때는. 내가 생각보다 간단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좀 얘기 많이 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기본이. 알겠지?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석이 96개인 비행기의 좌석 번호가 다음과 같을 때 그림 보세요. 자, 오른쪽 창가 좌석 뒤에서부터 8번째 줄의 좌석의 번호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문제에서 어떤 창가라고 돼 있어? 오른쪽 창가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책 기준으로 첫 번째 줄을 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잘 봐봐. 첫 번째 줄이 오른쪽 창가잖아. 그치? 6이라고 돼 있고 10이라고 돼 있고요. 96이라고 돼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따라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뒤에서부터 8번째 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두 번째 줄을 여덟 번째 줄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정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해되셨어요? 네. 됐어요? 그러면 숫자 순서를 조금 바꿔볼까? 이대로 가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오른쪽으로 쓰는 게 좀 더 편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더해지는 규칙이 아니라 빼지는 규칙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몇씩 커진다라고 할까? 마이너스 6만큼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공차도 구했어. 첫째 항까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치? 맞아? 그러면 바로 가자. 봐봐. 얘가 지금 첫 번째 항 되는 거고요. 얘랑 얘를 보는 순간 뭐를 판단할 수 있어? 공차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긴 수열을 기준으로 몇 번째 항을 찾고 싶은 거야? 여덟 번째 항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여덟 번째라는 거는 봐봐. 첫 번째를 기준으로 진웅아 공차가 몇 개 차이 나야 돼? 7개만큼 차이 나겠죠. 맞습니까? 그럼 뭐만 하면 돼? 96 대입하고 마이너스 6 대입하면 바로 나오겠죠. 맞습니까? 얼마나 좋아? 일반항 다 안 구하고. 그치? 어우, 이거 왔네. 굿나잇. 좋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다 풀어주는 거잖아. 6번도 볼게요. 자, 저랑 저번에 대세했던 사람 손? 자, 제가 이렇게 많이 풀어준 이유가 뭘까? 우리 저번에 했던 교재 갖고 오세요. 그것도 같이 할 거야. 알겠지? 저번에 나랑 대수 안 했던 친구들은 내가 따로 준비해 줄게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우리 그때 대수 마무리 못했잖아요. 여기 마무리 못했잖아요. 그치? 부교재로 쓰겠습니다. 알겠죠? 왜 버려서 벌써? 남의 맞힌 대로 썼어?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어? 알고 있구나. 그치? 이게 진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구나. 그치? 시끄러워. 자, 볼게요. 자, 6번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계속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같은 유형이긴 하지만 뭔가 너네가 처음 봤을 때 문제 하나하나가 되게 생소하다라는 거야. 그치? 물론 아까 말했던 일반항의 공식을 이용하면 다 풀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이나 식을 해석하는 게 되게 다 다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 해주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너네가 머리를 확장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시발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시작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네가 이거를 공식에다 대입해서 풀잖아? 그러면 너네는 겨울방학 때도 내년 3월에도 그렇게 풀려고 해. 사람 마음이 그래.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때려박겠다는 거야. 알겠지? 자, 갑니다. 6번 볼게. 그래서 장담하는데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수요일만큼은 내가 제일 잘해. 도려에서 화장까지는 안 쳤습니다. 장난이고요. 자, 1번 볼게요. 자, 1, 2, 3, 4가 있다. 혜연아, 몇 가지 쓸까? 15. 재윤이한테 50분 지각 쓰실 거 같은데. 싫어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자, 첫 번째 시행에서는 이 수열의 홀수 번째 항을 택하여 나열한다 라고 돼 있죠. 짝수를 소거하겠다는 뜻이야. 정확히 말할게. 짝수 번째 숫자를 소거하겠다는 거야. 다들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시행이니까 내가 1번이라고 할게요. 자, 시행 한 번 했어. 그러면 1, 3, 5, 7, 9, 11, 13, 15 이렇게 되죠. 뒤에 더 있겠지 뭐, 그치? 자, 그럼 한 번 더 시행할게. 이번엔 두 번째 시행했어. 자, 그럼 두 번째 시행하면 잘 봐. 첫 번째 시행하고 남은 숫자의 짝수 번째를 또 소거하겠다는 거야. 다시 이해됐어요? 첫 번째 시행하고 남은 숫자의 짝수 번째를 다시 소거하겠다는 거야. 이해됐어? 홀수 번째만 계속 남기겠다는 거야. 그럼 뭐가 돼? 자, 1, 5, 9, 잘못했나? 맞죠? 13 이렇게 되겠죠. 아니? 따라오셨어요? 한 번 더 해보자. 자, 해야 될까? 자, 얘도 뭐야? 짝수 번째를 버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홀수 번째만 남아야 되니까 뭐가 남아? 1 남고 9 남고 뒤에 뭐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물어볼게. 첫 번째 시행하고 남은 숫자도 등차 수열이야. 맞아? 네. 공차가 몇이야? 얘는
8이야. 그럼 내가 이 지랄을 왜 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숫자 봐봐. 지금 벌써 숫자가 2개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얘는 몇 번째까지 하고 싶대? 6번째까지 한 다음에 그 숫자들의 4번째 항을 찾고 싶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너네가 모르겠다. 그럼 얘를 한 200까지 나열한 다음에 한 6번까지 수거하면 찾을 수 있겠지. 그치? 근데 그렇게 풀기 싫은 거잖아. 우리는 뭘 찾고 싶은 거야? 규칙성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자,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에서의 규칙성을 찾자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규칙성이 있냐? 1번부터 3번까지 갈 때 첫 번째 항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치? 두 번째, 공차라고 하는 거는 2의 거듭제곱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이 녀석은 첫째 항은 1이고 공차가 2였잖아. 그치? 맞아? 근데 이 새끼는 첫째 항이 1이면서 공차가 4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 봐봐. 공차가 2에서 4로 늘어나는 순간 세 번째는 6 아니면 8이겠죠. 6 아니면 8이겠지. 근데 결과적으로 한 번 더 해보니까 그 다음 몇이야? 8이 되겠죠. 얘는 뭐가 돼? 2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뭐가 돼? 3의 제곱이 되겠죠. 맞아?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건 진우가 몇 번째까지? 6번째까지 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맞아요? 얘들아, 이 시행을 6번 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 항은 안 변해. 맞아? 동현이 왜? 아!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방금 제가 5분 전에 방금 몸 잘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거듭제곱이잖아. 실수를 해야지. 등산수를만 잘한다고요, 미친놈들아. 자, 볼게요.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항은 변하지 않아. 지금 첫 번째부터 내가 100번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1은 똑같아, 그치? 뭐만 변하는 거야? 그럼 공차만 변하는 거야. 그럼 이 새끼 첫 번째는 1이 되는 거고. 자, 봐봐. 공차는 2의 몇 제곱이 돼야 돼? 2의 6제곱. 지금 몇이 돼야 돼? 64가 되는 거야. 끝났죠? 맞아? 근데 이 수열에서 우리는 몇 번째 찾고 싶대? 4번째 찾고 싶대. 그럼 봐봐. 위에다 쓸게. 그럼 4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에서 공차가 몇 개 차이 나는 거야? 3개 차이 나는 거죠. 첫 번째 항 몇이야? 1. 공차 몇이야? 64. 이렇게 보자는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너네가 원래는 이 문제를 A에는 A 더하기 D n-1 이거 하나로 풀란 뜻이야. 진짜 나빴다는 거지 내 말은. 나빴다는 거 내 말은. 이거 봐봐. 지금 책 개념 보면 이거 띡 알려줘. 끝났어. 하나 더 알렸다. 그 뭐 양쪽 더하면 뭐 평균 된다? 그거 2개 가지고 풀라는 거야. 좀 나쁘지 않았냐 이거지. 난 너네가 항상 사고를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발 레벨별로 추가적으로 설명하거나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수열만큼은 너네가 밑에 반이든 위에 반이든 뭐 중간 반이든 다 이렇게 확장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뭐 학원을 와야 돼. 그렇죠?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7번. 자, 7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7번. 자, 두 번째 항하고 5번째 항이 뭐라고 돼 있다? 25. 자, 그 다음에 얘는 5번째 항이랑 11번째 항이 40이다 라고 돼 있죠. 맞아요? 자, 얘들아, 결국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첫 번째 항이 먼저야? 공차가 먼저야? 늘 공차, 늘 공차. 첫 번째 항은 우리가 확장한 개념에서는 존나 쓸모없는 새끼야. 사실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공차를 어떤 방법으로 구할 거냐 이건데, 첫 번째는 정말 노가다로 가는 거야. 노가다. 자, 얘는 저거 뭐해? 9야? 그래, 니눈 크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봐봐. 얘를 정석대로 가는 거야. 첫 번째 항 더하기 D. 요거 이해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에서 공차 하나 차이 나겠죠? 그 얘는 뭐야? 첫 번째 항에서 8개 차이 나겠죠? 그게 25인 거야. 얘는 첫 번째 항에서 4개 차이 나고, 첫 번째 항에서 10개 차이 나는 거야. 그게 40인 거야. 그럼 둘이 무슨 방정식 하겠어? 연립방정식 하는데 되게 고리타분하죠, 그쵸? 자, 이제 확장하자. 자, 두 번째 방법 갈게요. 자, 얘들아, 어차피 봐봐. 집중해봐. 얘랑 결국은 첫 번째 항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공차 몇 개 있어? 하나, 8개, 9개죠. 9개. 얘는 4개, 10개, 14개죠, 그쵸? 맞아? 몇 개 차이 나? 몇 개 차이 나? 5개 차이 나죠? 그냥 보자마자 몇 D? 5D 해버리는 거야. 40에서 25 빼니까 15, 공차 몇이야? 3,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민영이 괜찮아?
아 왜냐면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사실은 같은 말이야, 그렇지? 같은 말인데 최대한 우리가 첫 번째 항에 대한 거를 머릿속에 배제해버리고 공차만 보겠다는 거야, 순수하게. 괜찮니?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봐봐. 1 더하기 7이라는 게 있어. 근데 거기다가 나누기 하면 뭐가 돼? 4. 4가 되죠. 우리가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지? 평균값이라고 하죠. 맞아요? 자, 1하고 6 나누기 해 몇이야? 2분의 7. 3.5가 되죠. 이것도 평균값이라고 하죠. 잘 봐. 자, 2하고 9가 있죠. 그래,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네 번째가 있고 여섯 번째가 있어. 그럼 이걸 등차중앙이라고 했잖아. 여기 몇 번째야, 가운데? 평균값, 그치? 맞아? 그럼 봐봐. 두 번째, 아홉 번째야. 평균값 구하면 몇 번째야? 2분의 11번째죠, 그쵸? 그치, 서술형에서 이렇게 못 쓰겠죠. 근데 내가 봐봐. 그러면 얘는 평균값으로 구하게 되면, 봐봐. 2분의 11이니까 5.5죠, 그쵸? 5.5가 12.5가 되겠죠. 맞아? 맞아? 원래는 자연수만 대입하는 건데 내가 수업할 때 뭐라고 했어? 이 n을 0과 분수소수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맞아? 왜? 얘들아, 이거 봐봐. 1차 함수의 개념으로 보면은 분수 대입해도 돼요. 소수 대입해도 돼. 그치? 자, 얘도 평균 구하자. 봐봐. 어때? 5하고 11의 평균 몇이야? 4. 8. 영상 보고 거의 미친놈 취급당하겠죠? 자, 여덟 번째는 얘는 20이죠. 잘 봐. 자, 집중. 자, 그럼 얘 어떻게 돼야 돼? 차이 확인해야 돼. 8이랑 5.5랑 몇 개만큼 차이나? 2.5개만큼 차이 나죠. 그치? 맞아? 둘이 빼면 몇이야? 7.5가 되겠죠. 공차 몇이야? 3 똑같죠. 이렇게 등차중앙의 개념으로 보겠다는 거야. 근데 너네가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래요 라고 했을 때 얘는 빼자. 최대한 얘는 빼자. 근데 정말 불가능으로 진짜 존나 기억이 안 나.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라도 해야죠. 그쵸?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두 번째나 세 번째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극한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렇게 바로 가는 거지, 그치? 근데 얘는 뭐를 활용한 거야? 일반항이 아니라 등차중앙의 개념으로 본 거죠. 근데 n을 어디까지 확장한 거야? 유리수까지 확장해서 본 거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래도 답은 똑같다. 근데 이쁘진 않은 거죠, 막 분수수 나오면, 그치? 그래도 할만하다. 괜찮니? 그럼 나 여기까지만 하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럼 공차 구했어. 그래, 1만원까지만 구해볼까? 근데 얘는 좀 아쉽다. 공차를 구한다 하더라도, 여덟 번째 한 구했잖아. 그치? 봐봐. 여기서 확장. 그러니까 나는 이 풀이를 되게 선호해. 왜냐면은, 봐봐. 여기서 공차를 구했다고 해봐. 그럼 결국은 여기서 첫 번째 한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치? 어차피 이렇게 막 대입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쵸? 그럼 결국 이거나 결국은 연립처럼 돼. 그치? 근데 얘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몇 번째 항이지? 32번째. 32번째 항이야? 그럼 32번째 항 구할 때 우리가 반드시 첫 번째 항부터 구할 거니? 아니네? 몇 번째 항부터 구할래? 8. 그치? 아까 구했던 여덟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 몇 개 차이나? M-8. 24개. 끝난 거잖아. 그럼 첫 번째 항 안 구하고도 바로 간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가장 선호하는 게 왜 세 번째인지 이해되시죠? 따라오셨어요? 내가 확장을 하는 생각이 뭔지 알겠죠, 슬슬. 그치? 표정이 왜 이상해?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지. 32번째에서 8번째를 빼면은 공차가 24개 차이나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이항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겠지. 넘어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 볼 건데, 얘들아, 9번은 죄송한데 얘는 정석대로 하는 게 더 좋아요. 비례식은 정석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9번. 내가 글씨 조금 대충 써도 되죠? 그쵸? 봐봐. 얘들아, 이게 3 더하기 A일 때, 네 번째 더하기 아홉 번째는 3대 7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맞아? 맞아요? 요거는 조금 정석대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알겠지? 아마, 그러니까 이거야. A 플러스 2D, A 플러스 5D 이렇게 가잖아. 그치? 이렇게 대입해서 관계식 찾으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얘는 A랑 공차의 관계식 찾으라는 거야. 알겠죠? 미안하지만 비례식은, 그러니까 얘들아,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뭐 평균값이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례식은 그 과정에서 너네가 비율이기 때문에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 뭐 배수 관계를 좀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웬만하면 정석대로 가세요. 내가 포인트 딱 잡은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A10 보자. A10이래. 열 번째 보자. 별표 2개. 별표 2개. 자, 열 번째 보도록 할게요. 형이 괜찮아? 자, 공차가 양수다. 좋은 힌트. 공차가 양수다. 자, 그러면 얘들아, 공차가 양수라는 거는 숫자가 작은 거부터 쭉 커진다는 거야. 직선으로 말하면 몇 차 함수인 거야?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양수인 거죠. 그치? 맞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몇 번 조건, 가속번의 별표 2개 하자. 0이라고 돼 있죠. 맞아요? 자,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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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르륵. 무슨 중앙? 등차 중앙. 무슨 값? 평균값. 5하고 9의 평균 몇이야? 4. 7. 아, 7. 너 평균만 하면 일단 4부터 얘기하는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몇이야? 7. 일곱 번째 항이 뭐야? 0이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민혁아, 공차가 양수라고 했잖아. 그럼 봐봐. 얘보다 작은 순서는 음수가 되겠죠. 그치? 얘보다 큰 순서는 양수가 되겠죠. 그치? 왼쪽 오른쪽이 이 새끼는 음수, 이 새끼는 양수로 벌어지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우리 뭐라고 돼 있어? 5번째, 7번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근데 7번째가 이미 몇이니? 0이니까 절대값 A5는 몇이라는 거야? 6이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아까 말했지? 얘들아, 7번째보다 작은 순서는 뭐라고 했어? 음수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5번째 몇이야? 끝났어요. 근데 너가 이거, 봐봐. 아까 내가 말했지? 이게 생각을 확장해야 된다고 했죠. 맞아? 근데 너네가 이거를 일반항 가지고 푼다고 해봐. 읍스 이렇게 돼요.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A 더하기 4D 더하기 A 더하기 8D 얘는 0이야. 그러면 2A 더하기 12D는 0이 될 거고 무조건 A 더하기 6D는 0이라고 해. 근데 이걸 7번째 항이라고 판단을 못 한다는 거야. 바보같이. 너네는 공식만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 AN이 이거다라고 문제 풀어봐. 너네 100% 이렇게 풀었어. 거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네가 적당히 생각할 건 생각해서 확장하라고. 알겠지? 되게 안 좋은 풀이라는 게 벌써 느껴지죠, 그쵸? 그래서 판단 잘했으면 좋겠다. 넘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내가 한 거 뭐야? 주어진 문제 형태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공차를 판단하고 일반항을 찾을지를 계속 연구한 거잖아요, 그치? 그럼 그게 됐으면은 유형 11번부터는 제가 풀어줄 필요는 없어요. 일반항만 너네가 잘 찾으면 돼, 그치? 아니? 그래도 해보긴 하겠습니다. 자, 몇 번 볼 거냐? 11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까지는 문제 거의 다 풀었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빈칸 두고 갈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항이 몇이 돼 있다? 40이라고 돼 있다 라고 돼 있어요. 42.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항이 뭐라고 돼 있어? 17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거 보는 순간 너네가 판단하는 건 뭐야? 공차의 개수다. 그쵸? 맞아요? 자, 네 번째 아홉 번째가 되니까 몇 D만큼 차이나? 5D만큼 차이 나고요. 17에서 봐봐, 이거 중요해. 큰 거에서 빼는 게 아니야. 그치? 더 많은 회차에서 작은 회차를 빼야지. 그치? 맞니? 그럼 17에서 40을 빼니까 민서야 뭐가 돼?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맞습니까? 민서 손가락이 적었어 그래. 한 50개 있었으면 계산했을 거야. 자, 볼게요. 자, 그럼 공차 벌써 찾았어. 공차 몇이야? 마이너스 5가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일반항이 처음으로 음수가 돼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일반항 구할 거야? 첫 번째 항에 의존하지 마. 알겠지? 자, 그럼 일반항 찾을 거야? 일반항 찾을 건데, 자, 준영아, 네 번째로 의존할래? 아홉 번째로 의존할래? 있는 걸로 의존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아홉 번째 항에다가 공차가 몇 개만큼 차이 나는 거야, 준영아? n 마이너스 옳지 좋다.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우리 일반항 찾았어. 17에다가 마이너스 5에 n 마이너스 9가 결국은 일반항인데 이 새끼가 처음으로 무슨 수가 되고 싶다? 음수가 되고 싶다? 1차 부등식이죠. 맞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 1차 부등식인데 우리가 실제로 n에는 뭐만 대입한다? 자연수만 대입할 거기 때문에 만족하는 최소 자연수를 찾아야겠죠. 그쵸? 괜찮아요? 준영 괜찮아? 자, 13번도 볼게요. 13번 별표 하나. 13번. 왜 13번을 할 거냐 이거면
자, 해도 돼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공차가 12인 공차 수열이 있는데 10번째가 45다. 자, 절대값 AN이 값이 최소가 되는 자연수니까 봐봐. 지금 얘는 그냥 최소가 아닙니다. 절대값 했을 때 최소가 된다는 건 그 숫자가 양수, 음수 구별 없이 0하고 얼만큼 가까운지 확인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래, 일단 주어진 대로 하자. 나대지 말자. 자, 공차 12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아, 10번째가 45라고 돼 있어. 10번째가 45. 그럼 너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그냥 뭐 12 빼다 보면 0에 가까워지겠지 생각할 거야. 그치?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그냥 너네가 만약에 수열이라는 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풀 수는 있어. 그치? 그럼 봐봐. 9번째 항은 12를 빼면 되잖아. 그치? 그럼 몇이야? 33 되겠죠. 맞아요? 그럼 8번째 항은 12 빼니까 몇이야? 21이 되겠지. 그치? 자, 7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야? 19가 되겠죠. 그러면 6번째 항은 뭐가 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맞습니까? 결국은 답은 6번째 항이겠죠. 그쵸?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지워도 돼요? 지우고 다시 갈게. 이거 하시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냥 12만큼 빼다 보면 절대값이 0하고 가까워지는 거 찾을 수 있잖아. 간단하게. 그치?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첫 번째, 10번째가 45. 자, 그럼 진웅아, 공차 나와 있고 10번째 나와 있어. 우리 일반항 찾을 수 있어? 있지, 그럼. 그치? 있지, 그럼. 그쵸? 있죠? 자, 그럼 AN이라는 건 바로 갈게. 10번째 기준으로 공차가 몇 개 차이? 마이너스 10이냐? 아, 맞죠. 12. N-10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전개할게. 12N에다가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120에서 45 더하니까 몇이야? 75인가요? 75? 그치? 마이너스 70. 나 왜? 아, 대졸이야. 아니, 중졸들이 진짜 미쳐가지고, 진짜. 아침. 됐어요? 마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뭐 했냐면, 봐봐. 얘들아, 아까는 정말 이거는 수열을 몰라도 하는 풀이로 봤잖아. 그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겠지, 뭐, 그치? 그럼 잘 봐. 얘가 0은 될 수 있어? 네. 없지! 얘는 자연수인데 어떻게 돼? 없지! 없지, 그치? 근데 우리가 수를 확장하면 되죠? 그쵸? 그럼 수를 확장하자. 그럼 몇 분의 몇이야? 12분의 75가 되잖아, 그치? 맞아? 이거 대분수를 고쳐보자. 현우가 어떻게 돼? 6과 12분의 몇이야? 3 이렇게 되죠. 맞아? 자, 그럼 봐봐. 6과 12분의 3이라고 하는 거는 잘 봐. 그러니까 이거잖아. 봐봐. 얘가 봐봐. 6과 12분의 3이라는 게 6하고 7 사이잖아. 그치? 누구랑 더 가까워? 요요. 얘가 답이겠죠. 그치? 봐봐. 어차피 5, 6, 7이 똑같은 숫자만큼 커진다면은 얘도 12분의 3만큼 커졌을 거 아니야. 여기는 12분의 9만큼 더 커졌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0에 가까운 거 당연히 뭐겠어? 6이 더 가깝겠죠. 얘는 음수 쪽에서 가까운 거, 얘는 양수 쪽에서 가까운 거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문제를 너무 쉽게 낸 거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쓰는 풀이에 책에 나와 있는 일반항을 정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 있다. 그 비례식 풀 때만 그렇게 해달라고 했죠. 그쵸? 자, 넘어갈게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뭐 거의 다 풀면 됐다. 너무 좋아. 식빵인데. 알고 있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히 알고 있네. 다행히 알고 있네. 자, 보겠습니다. 나 걱정했는데 집합이라는 걸 바로 판단했네. 그치? 그치? 그런 순간 넌 떠올랐을 거야. 그 녀석의 정체가. 그치? 이게 뭐가?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얘들아. 너네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가 있잖아. 그치? 거기서 큰 거 보는 순간, 아, 저건 거인이다. 라고 알잖아. 그치? 형님 지금 보자마자, 이게 뭐지? 하는 순간 저게 교집합이라는 걸 이미 알았을 거야. 연습해도 돼요. 자, 얘들아. 그러면 이지 버전으로 가자. 딱 쳐. 집중해. 알겠지? 자, 볼게요. 자, 2의 배수를 써볼게. 간단하죠? 그치? 진우아, 몇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그래, 역시 마음에 들어. 3, 6, 9, 12.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혹시 다르지? 그치? 다르지? 그 새끼랑 달라, 준영아. 걔 볼 필요 없어.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숫자를 찾아서 그거의 수열을 찾자라는 거야. 그럼 준영아, 처음으로 같아지는 게 뭐 있어? 6이. 6. 그 다음 뭐 있어?
10이 있죠, 그쵸? 그럼 얘가 공차가 몇이 됐어? 자, 지금 3의 배수랑 2의 배수랑 동시에 만족하는 숫자를 찾았더니 6하고 12가 됐잖아, 그치? 그럼 그 녀석의 공차는 몇이야? 6이. 그치? 그럼 첫 번째 줄의 공차 몇이야? 6이. 첫 번째 줄의 공차 몇이야? 아, 2요. 두 번째 줄의 공차 몇이야? 3요. 우리가 찾은 공통된 거의 공차 몇이야? 6이. 따라오셨나요? 두 개의 수열을 동시에 만족하는 수열은 반드시 공차의 곱이 새로운 수열의 공차가 돼요. 알겠죠? 그럼 봐봐. 14번 봐봐. 자, 첫 번째 줄은 2n-1이잖아요. 그치? 얘들아, 2n-1을 나열하면 홀수죠? 근데 짝수든 홀수든 2씩 커지잖아. 그러니까 2의 배수는 아니겠지만 2의 배수에 관련돼 있죠. 그치? 밑에 건 몇 n이야? 3n이죠? 그럼 얘도 몇의 배수에 관련돼 있어? 3의 배수에 관련돼 있죠?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CN이라는 거는 적어도 n의 개수가 몇이 돼야 돼? 6이 돼야겠죠. 이거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 이해됐니?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뒤에 있는 상수함이 뭐가 될지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진짜로 나열해볼게. 자, 첫 번째 홀수니까 1, 3, 5, 7, 9 이렇게 되잖아. 그치? 맞아? 그럼 두 번째 것 줄에다가 1 대입하자. 뭐부터 시작해? 5부터 시작하죠. 그럼 첫 번째로 만족하는 게 5. 이게 첫 번째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준영아, 여기다가 1 대입했을 때 5가 돼야 되니까 상수함은 몇이 돼야 돼? 끝났어. 일반항이야. 일반항을 안 썼어 우리. 그치? 맞아요? 단순한 수의 규칙성을 계속 판단하고 있잖아.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니? 얘가 처음으로 값이 4자리 자연수가 된다고 하니까 뭐보다 커야 돼, 준영아? 999. 나 힘들어, 얘들아. 나 힘들어. 나 어려운 거 안 물어보잖아. 왜 대답을 못해? 민영이 괜찮아? 자, 넘어갈게요. 자, 두 수 사이에 숫자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다 라고 돼 있죠. 게다가 지금 글씨 개판으로 쓰고 있지만 머리엔 들어오죠, 그쵸? 진영이가 좀 적응이 안 될 거야. 그 에코쌤의 그 깔끔 단정한 글씨 보다가 거의 뭐 개새끼 같은 것처럼 글씨를 쓰고 있어서. 준영아 계속 개념 정리 정리했잖아, 그치? 이 정도면 됐지 뭐. 되게 잘 쓰시네. 나도 잘 써. 제가 나는 가끔 그냥 왔다 갔다 해. 그 현우진처럼 했다가 갑자기 정승재로 갔잖아. 약간 그런 타입 짬뽕이라서. 자, 할게요. 그럼 이런 거 이제 인스타 올라가면 댓글 남기다. 누가 현우진이냐 병신이 이러면서 이제 댓글 남긴다고. 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4하고 109 사이에 14개 숫자가 있대. 이게 더 쉬운 거야. 왜? 이미 여기 사이에 몇 개 있는지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치? 맞아? 그래서 저는 뭘 볼 거냐면요. 그냥 16번을 볼게요. 차라리. 알겠지? 16번하고 17번 볼 거야. 자, 16번하고 17번. 이제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12하고 A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N이 있대. 자, 그러면 51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맞아요? 자, 얘들아. 어떤 문제를 보던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공차가 몇 개 있냐? 혹은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해. 자, 원래도 얘네가 수열인데 양쪽에 숫자를 추가해도 얘는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야. 괜찮아? 해도 돼요? 잘 봐. 얘들아, 마이너스 12에서 첫 번째 항까지 공차 몇 개 차이나? 하나 차이나. 맞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까지는 몇 개 차이나 공차가? n개 차이 나죠. 그치? 자, 이거 한 번에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차라리 이렇게 되지 않나? 자, n에는 무조건 자연수만 들어가긴 하지만 저는 확장할 거다라고 했잖아. 그치? 얘 0번째 항이라고 판단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럼 얘를 몇 번째 항이라고 할까? a, n 플러스 1이라고 해보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얘네 둘의 차이를 보고 공차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잖아, 준영아. 그치? 맞아? 준영아, 그러면 네 번째, 첫 번째 공차 몇 개 차이나? 다섯 번째 두 개는? 3개 차이 나죠, 그쵸? 맞아? 그럼 얘는 몇 개 차이나? 공차라고 하는 게 n 플러스 1에서 0을 뺀 것만큼 차이 나겠죠? 그치? 맞아? 근데 그 숫자는 51에서 12 빼기 12를 뺀 거니까 결국은 63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근데 문제에서 공차가 나와 있죠? 공차가 몇이래? 3이야. 3 바로 약분하자. n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야? 21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n은 몇이 되는 거야, 준영아? 20 끝났죠.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한번 봐볼래? 답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풀이를 이렇게 해요. 왜냐면은 이게 A0이라는 게 정의될 수는 없잖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얘를 하나의 B1, B2 얘는 B하고 N 플러스 1 얘를 B하고 N 플러스 2라고 한 다음에 판단해요. 새로운 수열로 정의를 하는 거지. 그치? 근데 굳이 번거롭게? 왜냐면 0이랑
n 플러스 1이라고 해도 공차가 차이 나는 건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저는 저런 풀이는 좋아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나는 0이나 분수 소수를 좀 최대한 확장했으면 좋겠다. 알겠지? 자, 넘어가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자, 17번의 별표 하나만. 3하고 A1, 땡땡땡, A의 M.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12. 그 다음에 B1, 땡땡땡, B하고 N. 그 다음에 39.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N을 뭐로 나타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봐봐요. 그럼 우리가, 그냥 물어볼게. 진짜로 물어볼게. 요거 그냥 우리가 아까 처음에 썼던 등차 수열의 일반항만 가지고 풀기 되게 힘들 것 같지 않아? 그치? 너네가 딱 봐도 되게 복잡할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그거를 추격했죠. 뭐만 확인하자? 공차의 개수만 확인하자 계속. 알겠지? 자, 그럼 내가 뭐라고 할까 얘? A0라고 할까요? 얘를 뭐라고 할까? 그러면 A의 n 플러스 1번째라고 할까? 다들 괜찮아? 자, 그러면 공차가 몇 개 차이 나는 거야, 혜연아? n 플러스 1개만큼 차이 나는 거고, 진홍아 12에서 3 빼니까 9라는 관계식이 나온 거잖아, 그치? 맞아? 자, 그럼 이번에는 봐봐, 얘를 B0라고 할게. 지금은 B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까, 민혁아? B하고 n 플러스 1이라고 하자, 그치? 맞아? 그러면 진홍아, 공차가 몇 개 차이나? 공차가 이번에는 n 플러스 1개만큼 차이 나겠죠, 그쵸? 맞아? 그런데 여기서 39하고 12 빼니까 혜연아 몇이야? 27이죠, 그치? 자, 근데 우리는 봐봐. 얘랑 얘를 보고 m하고 n의 관계식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럼 연립한다고 생각하지 마. d가 없어지면 되잖아. d가 없어지면 되잖아. 무슨 셈 하면 돼? 나눗셈 하면 되지. 나눗셈 하면 되지. 얘 나누기 얘 하게 되면 어떻게 돼?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되는 거 아니야? 왜? 뭐가 약분돼 버렸어? 공차가 약분돼 버렸잖아, 그치? 여기가 알았어? 그럼 걔는 몇이야? 27 나누기 9니까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진영아 이거 보고 m하고 n 관계식 구할 수 있겠죠? 지금 요거 이해 안 된 사람 손 드세요. 괜찮아요. 따라왔어요? 이형주 따라왔어? 따라왔어, 민서? 자, 괜찮아요. 전 더워요. 조종이 격담 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격담입니다. 겨땀 아닙니다. 격담입니다. 격담. 알겠죠? 자, 등차 중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얘기해. 지금 얘기해. 진짜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영상인데 이걸 구라고 하겠냐 내가? 곁담이야, 곁담.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곁담 이런 거 아니야? 자, 진짜입니다. 자, 20번 빼세요. 우리 로그 모르잖아, 그치? 알 것 같아? 아니 몰라요. 아는 거야, 그러면. 자, 보도록 합시다. 몇 번 볼 거냐면은 19번 볼게요, 19번. 등차 중앙 문제가 사실 간단해요. 그 등차 중앙이 뭐였어? 봐봐. 연속된 세 수가 있을 때 양쪽의 평균이 가운데다 사실 이게 끝이죠. 개념 내용은, 그치? 자, 근데 19번 봐봐. 자, 다음과 같은 2차식을 1차식 3개로 나누었다.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 1 빼기 3, 5 대입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내가 이렇게 쓸게, 그냥. F1이라고 쓰고요. F-3이라고 쓰고, F5라고 쓸게. 준영이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나머지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얘네 둘 더한 거의 평균이 얘랑 똑같다는 거지? 내가 안 풀어주려고 일부러. 너네가 해 그냥.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21번도 여러분이 등차 중앙 이용해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2번도 너네가 하세요. 알겠죠? 조금 생각보다 귀찮을 텐데 그냥 해보세요. 자, 그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23번. 23번. 이랑 몇 번까지? 유형 6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거 설명할 겁니다. 자, 23번 볼게요. 그러니까 다음 거 미리 설명해 다음 시간에 조금 생각보다 러프하게 갈 수 있거든요. 알겠죠? 유형 만약에 한다 해도 뭐 한두 개만 할 거야, 유형은. 일단 6번까지, 그러니까 7, 8번까지 할 거라는 거야. 알겠지? 웃어?
자, 오케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24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그 중딩 때 그 홀수 3개를 나열할 때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해? 홀수 3개. 왜? 더했을 때 상수함이 사라지잖아, 그치? 근데 이것도 지금 몇씩 커지는 규칙성이 있는 거야? 2씩 커지는 규칙성이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 배우는 파트가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니까 일정하게 커거나 작아지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세수를 정리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A 더하기 A 더하기 D, A 마이 더하기 2D라고 하는 것보다 얘보다는 가운데 거를 A라고 하고 양쪽에 공차를 하나 더하고 하나 빼는 게 좀 더 계산 효율은 좋겠다 이거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 녀석의 첫째 항은 첫째 항 개념보다는 공차가 뭐라는 거야? 공차가 D라는 걸 좀 어필해야겠죠. 괜찮아 지금은?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세수의 합이 24래. 그럼 다 더하면 몇이야? 그냥 바로 3A야. 24. 그럼 A는 몇이야? 그냥 8이에요. 자, 그럼 이 새끼는 8-D가 되고 8이 되고 그 다음에 8 플러스 D가 돼. 공차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혜연아, 그치? 자, 근데 두 번째 힌트가 은성아 뭐라고 돼 있어? 제곱의 합이 200이다라고 돼 있죠. 제곱의 합. 자, 그럼 제곱의 합도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 왜? 완전 제곱식인 거는, 그치? 맞아? 자, 제곱의 합 갈게요. 제곱하니까 64 더하기 D제곱 더하기 64 더하기 64 더하기 D제곱. 완전 제곱식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1차식 사라지겠죠. 그쵸? 맞아요? 자, 그럼 얘가 몇이래? 200이라고 하니까 너네가 뭐 구할 수 있어? D제곱 구할 수 있겠죠. 자, 혜연아, 200에다 64 3번 빼니까 몇이야? 192니까 18이 되겠죠? 18인가? 8. 뭐야? 4. D제곱은 4. D제곱은 4야? 네. 194. 196이야? 아닌데? 2D제곱 나오는 거 아니에요? 2D제곱 아하. 8. 너는 천재구나. 그쵸? 맞아요? 그럼 D제곱 4 맞아요? 원래 그 대학교 졸업하면 사칙 하나는 잘 못해. 알겠죠? 자, 그럼 D는 뭐가 돼야 돼? 현우가 D는 뭐가 돼야 돼? 이거 뭐가 되냐고. 뭐가 되냐고 그러는데 뭘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가 돼? 풀만 다 돼요. 그치? 만약에 플러스이면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되는 거고 마이너스이면 커졌다가 작아지는 꼴이 되겠죠. 똑같죠. 현우 왜 기운이 없어? 졸려서? 누군 안 졸려? 나 졸려. 나 졸리니까 텐션 낮춘다. 바로 넣을게. 자, 25번 별표 하나. 사실 얘가 시험에 나온 거는 못 봤는데 진짜 불안해서 꼭 하긴 하거든요. 자, 23번하고 25번하고 차이점이 뭐야? 내수와 세수. 내수와 세수라는 거죠. 이번엔 내수야. 자, 얘가 몇이 돼? 20 몇 번이죠? 5번이죠. 그쵸? 그럼 내수는 조금 다르게 가야 돼. 이거 줄게. 그럼 내수는 봐봐. 가운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양쪽 두 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내수를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둡니다. 그럼 민혁아 여기서 공차가 몇 D가 되는 거야? 우리가 공차를 일반적으로 D라고 하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의 공차는 우리가 뭐로 보겠다는 거야? 2D로 보겠다는 거야. 2D. 얘를 그냥 공차로 보겠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렇게 두는 이유가 뭐겠어, 준영아? 다 더했을 때 상수항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지. 그치? 괜찮을까요? 쌤, 마이너스 2가 응? 못 들었어. 뭐라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자, 한번 볼게요. 자, A 마이너스 2D. 그 다음은 A 마이너스 D. 그럼 여기를 A 플러스 D라고 하는 발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치? 그러니까 DDDDD, EDDDD, 뭐 그렇게 되죠. 그쵸? 이해되셨어요? 지금 표정 안 좋아. 저렇게 생각한다고 저거. 아니 그런 거. 이건 쓰레기다. 이렇게 봤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미시수는 이렇게 설정하면 나머지는 연립이 과정이니까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쉬었다 해야지.